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미국이 어제 북한의 새로운 도발 암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은 어제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켈리 크래프트 유엔 대사가 북한의 도발은 심각한 역효과를 자초할 것이다. deeply counterproductive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게 제시한 마감일이 12월 31일입니다. 이 안에 새로운 평화협상에 대한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라고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그 선물이라는 것이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 또는 심지어는 핵실험 재개가 될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계속 복잡해져 왔었습니다. 쉽게 풀릴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 판에 북한이 또 핵실험이라도 하고 트럼프가 탄핵과 선거를 앞두고 무리수라도 두면은 한반도의 긴장은 더 고조될 것이고 남북 평화기는 더욱 요원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변 상황들을 보면 뭐 하나 신통한 것이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방위 분담금 500% 인상을 놓고 매우 불편한 관계에 빠져 있고, 그런가 하면 미국과 중국은 교육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한국, 미국, 일본 정보 교환 합의를 깨고 불화 관계가 계속되고 있고, 또 중국의 세계 패권국 등장의 야망은 여전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은 또 중국으로 더욱 가깝게 가고 있고, 트럼프는 탄핵 앞에 놓여 있고, 미국의 선거는 다가오고 있고, 또 금년도 북한의 기근이 이제 더욱 막심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고 내용은 어떤 것인지, 주변 상황은 어떤 상태인지, 또 안보 전문가들이 보는 현상에 대한 해석은 무엇인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금년도에만 10여 차례 쏘아 올린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놓고 애써서 태어난 척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북한에게 대한 일정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고, 트럼프는 김정은과 스페셜 릴레이션십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큰 소리를 쳐왔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으로서는 화가 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평화협상 얘기를 꺼내놓고 경제 봉쇄는 여전히 강화가 되고 있고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금년에만 쏘아올린 10여 차례의 중단거리 미사일은 그의 조바심의 표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12월 31일을 마감일로 제시하고 그 안에 뭔가 성의를 보여라 하고 통첩을 했는데, 만일 안 되면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트럼프로서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무력 행사라든가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하면은 그가 자랑해온 Art of the Deal이 무색해질 수가 있고, 선거에서도 점수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언론들도 지난주에 있었던 북한의 모종의 테스트 이후에 걱정스러운 태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우리는 한반도의 위기로 향하고 있다, 크라이시스로 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도를 했고, 전 국무부 차관인 리처드 아미테이지 그리고 전 국가안보위원이었던 빅터 찬은 공동으로 쓴 기사에서 미국과 한국 66년 된 동맹 사이가 크게 걱정된다, deep trouble 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워싱턴 포스트도 지난주에 사설을 통해서 트럼프는 북한에서 강가집 대지를 꿈꾸지만은 Dreams of Waterfront Property를 꿈꾸고 있지만은 북한 주민들은 지금 심각한 기아를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하튼 전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림은 꽤 불길한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이 2017년부터 자제해왔던 핵실험 또는 미사일 실험은 재개될 수가 있고, 국민의 40%, 약 1천만 명이 금년도의 흉작 때문에 기아선상에서 헤매게 됩니다. 또 경제 봉쇄는 안 풀리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벼랑 끝 전술을 쓸 수밖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의 흥정의 예술은 별로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대한 탄핵은 코앞에 와 있고, 선거는 다가오고,
지금 할 일이 겨우 경고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등장 시에 나왔던 Fire and Fury, 분노의 불길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No Turd and Rocket Man, 망령난 늙은이 대 Rocket Man, 이 적대적인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조용하는 듯 했습니다만 지금은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가 나오고 이것이 협박이고 또 이에 대한 경고가 이제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뭔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하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미테이지와 빅터 차는 한미 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위 분담금 500% 인상, 미국은 이것을 미국 우선주의로 간주할 수 있지만은 한국 쪽에서는 이것은 모욕으로 수용을 하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고, 한국이 110억 달러 나가는 평택의 군사기지 건설 비용의 90%를 냈다 하는 점을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문제인데 미중 교역 전쟁은 계속이 되고 있고, 한국의 모빌 폰 컴퍼니들이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있는데, 중국 후아웨이의 5G 네트워크 부품 사용을 중단하라는 요구에 짜증을 내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다자 교역 제안에 합류를 원하고 있고, 여기에 미국은 배제가 된 기구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군사 협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사용 핫라인 설치에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럼프가 철군이라든가 감군도 이제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우선 동맹국과의 약속을 포기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고, 의회가 금년도에 Defense Authorization Act라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화이트하우스의 전횡을 막으려는 법인데, 한국에서 미국 병력 22,000명 이하로 내리지 못한다, 그런 법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고 싶으면 펜타곤이 우방과 협의를 먼저 해야 되고, 미국과 우방의 안보에 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하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병력으로 보면 트럼프가 한 6,000명 정도는 감군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부인을 했습니다만 남한과의 방위비 문제의 협상을 위해서 또는 북한과의 딜을 위해서 이런 이례적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 한국과의 긴장 관계는 크게 악화가 될 것이고, 의회와의 불화 관계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미국의 국제 정책에 큰 재난급 사건이 될 것이다 하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일본에게도 돈을 더 요구하고 있고, 네이토와도 갈등을 빚고 있고, 쿠르드는 배반을 해서 죽게 내버려뒀고, 이제 한국 문제까지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의 국제 정책이 미국 고립주의의 전초전이다라는 인식이 생길 수가 있고, 그것은 국제 강국의 위치를 미국이 중국에게 내주는 전조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제시한 마감 시간이 12월 말일인데, 그 안에 미국이 북한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양보를 줄 것인지, 또는 당근을 줄 것인지, 아니면 무시할 것인지 아직은 나온 예상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잘 되지 못할 경우에 북한의 옵션은 이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핵폭탄 실험을 재개한다든가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일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시사해설은 믿음의 기업 황인석 치과 제공이었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12월 12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화당 소속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리를 내년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만약 하원이 계속 파괴적인 길을 가 우리에게 탄핵 조항을 넘긴다면 상원은 내년에 이를 받아들여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순간부터 그를 탄핵하길 갈망해왔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유크레인 스캔들 탄핵 조사가
정치적으로 조직됐다는 트럼프 대통령 진영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이어 하원 민주당이 다음 주경 탄핵 조항을 우리에게 보낸다면 상원 심리는 오는 1월 우리의 첫 번째 업무 항목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17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을 촉발한 헐리우드의 거물 제작자 할비 와인스틴이 $2,500만 피해자들과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의 소유였다가 현재 파산한 제작사 와인스틴 컴퍼니 이사회는 피해자들과 $2,500만 규모 잠정 합의안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와인스틴과 회사가 연루된 민사소송 대부분을 종결할 총 $4,700만 규모 합의금 중 일부입니다. 피해자 18명은 $620만 갖게 되고 $1,850만 뉴욕 법무부가 진행하는 집단 소송 참여자들 몫입니다.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유대인 밀집 지역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 범인 2명 중 1명이 온라인에 반유대주의 게시물을 게재했다고 어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일종의 반유대 단체이자 흑인 우월 단체인 검은 히브리 이스라엘인 운동의 추종자였다고 합니다. 이날 경찰은 총격범이 데이빗 앤더슨과 그의 약혼 여인 프랜신 그레이엄이었다고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스티븐 풀롭 저지시장은 앤더슨이 페이스북 등에 반유대주의 게시물을 게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8명을 태우고 칠레의 푼타 아레나스 비행장을 떠나 남극으로 향하던 군 수송기의 잔해 일부로 보이는 물체가 드레이크 해협의 험난한 파도 사이에서 발견됐다고 칠레 공군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칠레 공군의 에두아르도 모스케이라 장군은 이틀 전 C-130 허큘리스가 마지막 교신이 끊겼던 위치에서 약 19마일쯤 떨어진 해상에서 스펀지 같은 물질이 떠 있는 것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를 수거해 실종기의 것과 부합되는지 분석할 예정이며 이 과정은 이틀쯤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일어난 뉴질랜드 와이섬 화산 분출로 숨진 희생자 8명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이 추가적인 분출 위험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뉴질랜드 언론이 오늘 전했습니다. 와이섬에 남아있는 희생자들은 화산 분출 직후만 해도 실종자로 분류됐으나 공중 정찰 후 모두 사망자로 처리됐습니다. 이에 긴급구조대가 와이섬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화카타네에서 시신 수습을 위해 비상 대기하고 있으나 뉴질랜드 경찰청의 마이크 클라멘트 부청장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구조대원들이 섬에 상륙하면 시신이 있는 곳까지 걸어서 최소한 15분을 가야 한다며 현재 들어갔다가 금방 빠져나오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옵션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영국에서 총선이 치러집니다. 2015년, 2017년에 이어 5년 내 세 번째 열리는 조기 총선입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끈 보수당이냐, 제러미 코빈 대표의 노동당이냐,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브렉시트의 운명이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영국 의회를 구성하는 상원과 하원 중 하원 의원 650명을 뽑는 선거입니다. 쿡카운티 부동산세가 상업용 건물에 크게 인상되고 주택에는 경감될 것이라고 출입은이 예상했습니다. 이 신문은 새 부동산세 사정관의 계산법으로 분석한 결과 상업용 빌딩의 가치 산정이 44%, 일반 주택은 34%가 올라 상대적으로 주택용 건물에 대한 세금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링컨팍 동물원의 사자우리가 개수됩니다. 한 독지가가 이를 위해 $1,500만 기부했는데 새 시설은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페퍼 패밀리 센터로 명명됩니다. 새 시설은 사자우리의 면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사 기간은 약 20개월 내외입니다. UIC 캠퍼스 내 학생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한 달 동안 범행 현장 주변에 보안 카메라 등을 분석해왔는데 살해 사건 현장인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동선이 일치하는 용의자를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시카고에 거주하는 도널드 떨만을 지명 수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흐린 가운데 이른 아침 기온은 20도대에 머물다 낮 기온은 40도대까지 오르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45도, 밤 최저 33도. 금요일인 내일도 흐린 날씨 이어지겠고 기온은 3, 40도대를 유지하겠습니다. 낮 최고 40도, 밤 최저 30도. 토요일도 흐린 가운데 아침 한때 눈이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19도. 주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기온은 20도대로 내려가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낮 최고 28도, 밤 최저 20도. 다음 주 월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에 눈이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31도, 밤 최저 19도입니다.